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지난주 초신상 건프라인 RG 퍼스트 2.0을 다루면서 RG 라인업이 탄생했던 그 시절의 추억을 짧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RG보다 한참 전에 게시된 MG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건프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인업이었던 마스터 그레이드는 점점 길어지는 신제품 발매 주기와 어째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 반다이의 취급 때문인지 요즘은 예전만큼의 위용을 떨치지는 못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한창 때는 크리스마스 대목을 노리고 나오는 반다이의 킬링 제품으로 초고품질의 호화로운 MG 신제품이 나오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MG의 전성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 형제님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창 때보다 더 옛날로 가서 마스터 그레이드의 첫 번째 제품이었던 이거는 마치 지난주에 발매된 RG 2.0과 같이 발매 당시에는 당대의 기술력을 집약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설계를 실현해낸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귀여운 수준이지만 마스터 그레이드 1.0에 들어간 해치 오픈 기믹과 뛰어난 색분할, 여러가지로 제공되는 옵션, 그리고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가동성과 프로포션으로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었죠. 자, 그렇다면 현재도 많은 형제님들의 최애 라인업일 이 마스터 그레이드는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해 떠들어보고 95년 발매된 최초의 MG 건프라 마스터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 1.0을 직접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마스터 그레이드 탄생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전에 최초의 건프라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판 프라모델이 나오던 80년대에는 144분의 1과 100분의 1 두 스케일의 취급은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밀리터리 스케일 모델과 같은 축적을 가진 144분의 1은 이미 스케일 모델을 취미로 즐기고 있던 밀덕 형님들을 중심으로 성인층이 주로 즐기는 제품군이었고, 부품의 크기가 커서 조립이 쉽고 비교적 가지고 놀기 좋은 100분의 1은 어린이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이었는데, 80년 제품인 100분의 1 건담에 들어있는 로켓포 발사 기믹에서 이게 어린이용으로 기획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성인 모델러들에게 구판 100분의 1은 뭔가 유치한 물건이라는 이미지로 취급이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용 완구인 걸 티내는 게 판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반다이는 1984년 4월 MSV 시리즈로 발매된 100분의 1 풀아머 건담 제품에서 반전을 꾀하게 되는데요. 설정에 있는 장갑 탈거를 재현할 수 없는 144분의 1과는 달리 100분의 1 스케일 제품은 설정대로 장갑 탈거가 재현되었으며, 장갑을 벗긴 상태, 그러니까 퍼스트 건담 소체는 전에 나온 물건과 완전히 다른 신규 조형으로 프로포션과 가동성 면에서 혁신적인 개선이 들어간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통해 반다이는 여러분, 100분의 1은 더 이상 아동용이 아닙니다. 밀덕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정 고증, 바로 그거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욕하고 사서 만들어보세요. 이런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쯤 플라스틱만으로 만든 구판의 관절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어 점차 낙지 관절이 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반다이는 연질로 사출된 폴리캡이라는 물건을 발명하게 되는데, 건담 관련 제품 중에서 최초로 폴리캡이 들어간 건 94년 12월에 발매된 100분의 1 퍼펙트 건담이었지만, 반다이 프라모델 전체로 따지면 구판 바이팜이 최초로 폴리캡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23년에 발매된 바이팜 세트가 바로 이때 나온 친구들을 복각한 물건이죠. 자, 그리고 건프라에 폴리캡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85년 12월 반다이는 시관 제품인 모리나가 초코 스낵 부록으로 팔았던 300분의 1 스케일 모빌 슈트 셀렉트 시리즈에 적용했던 기술을 건프라에 적용해보기로 합니다. 암수로 구분된 조인트를 이용해 접착제 없이 프라모델을 조립할 수 있는 기술 스냅 타이트가 바로 그것이었죠. 모리나가 시관 시리즈는 과자에 끼워 파는 조립식 완구라는 특징 때문에 접착제가 없어도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는데, 이때 당시 스냅 타이트는 크기가 작은 제품에 제한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걸 기존 건프라 사이즈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반다이는 종래보다 사이즈를 더 줄인 건프라에 스냅 타이트를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매된 것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220분의 1 스케일의 건담 마크2, 릭디아스,
그리고 제타 건담인데요. 가동성과 색분할, 기믹, 그리고 디테일 어느 하나 빠짐없이 깔끔하게 나락에 보내버린 대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접착제 없이 조립할 수 있는 반다이 최초의 풀 스냅타이트 건프라였죠. 그러나 스냅타이트를 더 큰 제품에 적용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기술이 144분의 1에 적용된 첫 제품은 87년 12월부터 발매가 시작된 역스베샤 시리즈였습니다. 일단은 접착제가 전혀 필요 없는 제품이긴 한데 여전히 스냅타이트의 조립 강도가 부족해서 일부 부품을 볼트를 조여서 고정하도록 한 게 특징이고요. 또 이미 개발되어 있었던 폴리캡과 더불어 83년 250분의 1 이로프라에서 실험했던 다색 성형 기술을 사용한 컬러 인서트 런너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건프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술들이 모두 들어간 최초의 건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88년 발매된 100분의 1 뉴건담은 100분의 1 스케일 제품 중에서 풀 스냅타이트가 적용된 최초의 건프라였는데 여기에는 무려 다이캐스트된 프레임 부품이 동봉되어 있기도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2년 후 건프라 탄생 10주년이었던 1990년 우주세기 메인스트림의 주역 건담들을 144분의 1 스케일로 리뉴얼한 최초의 하이그레이드 제품들을 선보이게 되는데 폴리캡, 풀 스냅타이트, 컬러 인서트 사출을 모두 적용했고 구판 무사건담에서 실험했던 무어블 시스템 조인트 기술을 사용해 관절부를 통짜 사출해 주었습니다. RG 라인업 초기 제품에서도 볼 수 있는 내부 프레임의 초창기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지금보다 기술이 한참 모자랐기 때문에 관절 강도와 시각적인 면 양측에서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구판 건프라들과 비교해보면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진보한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중간에 더블 제타에서 주춤하긴 했지만 기동전사 건담부터 역스베샤까지 우주세기 초반부 메인스트림 작품들은 일정 이상의 흥행 성과를 올리며 건담 프랜차이즈를 키워가는데 성공했지만 93년 공개된 빅토리 건담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빅토리 건담과 비슷하게 밀리터리 분위기의 신작을 이어나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빅토리 건담의 흥행 실패에 따라 이후 계획이 전면 캔슬되고 그 대신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아케이드 게임 스트리트 파이트 2에서 영향을 받아 이전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진 G건담을 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방영을 시작한 G건담의 초반부에는 어쩔 수 없이 거부감을 느끼는 팬들이 있었지만 그나마 10대를 중심으로 신규 팬층이 유입되었고 이탈했던 팬들 중에서는 애니메이션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건프라는 사서 만들어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G건담 애니메이션과 프라모델이 진행됨에 따라 건프라의 판매량도 점차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작품의 컨셉이 이랬던 데다가 건프라는 조립 난이도를 낮추고 도색의 필요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판 G건담 계열 제품들은 80년부터 건프라를 만들어온 하드코어 팬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작품으로 구상 중이었던 작품도 리얼과는 거리가 먼 윙건담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 반다이는 떠나가는 건프라 팬들을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했죠. 자, 그래서 제품 개발의 일선에 있었던 카와구치 카치미 씨는 초창기 건프라의 밀리터리스러운 특성을 좋아해온 팬들을 위해 새로운 건프라 라인업을 발매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건프라 10주년에 발매된 하이그레이드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마스터 그레이드라는 이름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신제품이 과거 팬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자신이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던 제품인 MSV 시리즈의 밀리터리적인 색채를 부활시킨 물건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컨셉에 진보된 기술력을 접목해 팬들이 만족할 만한 디테일을 보여주려면 144분의 1 스케일은 너무 작다고 판단, 마스터 그레이드는 100분의 1 스케일로 만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제품 개발을 홍보할 겸 건프라 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반다이는 94년 7월 모영지 월간 합의 재팬의 독자 토론을 통해 팬들이 어떤 기체의 신제품 발매를 원하는지 앙케이트를 실시하는 동시에 지바연에서 열린 자프콘 행사장에서 궁극의 건프라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합의 재팬에서 앙케이트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수많은 시리즈의 주인공 건담 기체들을 밀어내고 근본 중에 근본 자쿠2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쿠2가 가진 인기에 비해서 하이그레이드로 출시되지 못했다는 점이 투표율을 올리는데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다이는 이 새로운 MG라는 제품을 건프라 15주년 기념 제품으로 발매하기
발매하고자 했기 때문에 비록 앙케이트에서는 6위였지만 첫 작품의 주인공인 퍼스트 건담을 첫 번째 제품으로 개발한 뒤 앙케이트에서 1등을 먹은 자쿠2를 두 번째 제품으로 발매하기로 결정했고, 카와구치 명인을 중심으로 사회 스태프까지 초빙해 개발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반다이 외부에서 초빙된 첫 번째 인물은 선라이즈 기획실장이었던 이노우에 고이치였습니다. 태양의 옴니다그람과 보톰즈의 설정 집필에 참여했던 인물로 건담 설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립할 수 있는 선라이즈의 직원이자 새로운 건프라의 밀리터리적인 요소를 첨가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맥스 팩토리의 대표 맥스 와타나베였습니다. 본인이 모델러이기도 하고 레진 키트를 제작하는 원형사이며 본인 외에도 입체 조형에 대한 조예가 높고 원형 제작이 가능한 직원들을 둔 인물이었기 때문에 평면으로 그려진 아이디어를 입체화하는 과정에서의 조언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카와라 쿠니오 선생이 그린 러프 스케치로부터 신제품의 방향성을 잡아가기 시작했는데요. 회의를 통해 그들은 건담의 실루엣을 중시해 오리지널 디자인의 파츠 형상 변경을 자제하면서도 이중관절을 사용해 신상 건프라다운 가동성을 확보하고 코어 파이터 수납 기믹과 각부 해치 오픈 기믹을 넣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맥스 팩토리의 디자이너 야나기사와 다스히코가 다시 그려낸 컨셉 아트를 토대로 원형 제작을 착수하게 되었죠. 그리고 금형 제작 단계에서 가장 중점이 된 부분은 라이트 유저와 하드코어 유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90년에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건프라 등 컬러 인서트 사출된 제품들은 도색을 하지 않고 조립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품이었지만 어차피 풀도색을 할 생각인 고인물들에게는 괜히 마스킹할 부분이 많은 귀찮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마스터그레이드 제품은 도색파가 싫어한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컬러 인서트 사출을 폐기하고 그 대신 색이 다른 부분들을 색분할을 해서 독립된 부품으로 사출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컬러 인서트에 비하면 조립할 게 많아지지만 그냥 조립만 해도 색분할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 유저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도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품이 세밀하게 분할되어 있어서 부분 도색을 할 때 귀찮은 마스킹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또한 만족할 수 있겠죠. 자, 설계에 이러한 생각을 적용한 이유는 마스터그레이드가 어른을 위한 건프라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0년 최초의 건프라가 나왔을 때 10대였던 팬들조차 15년이 지난 95년 이미 30대의 성인이 되어 있었고, 안 그래도 세상이 각박해져서 취미생활할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아케이드와 콘솔 게임기가 등장하면서 프라모델에 쓸 시간은 점점 없어져서 이제는 바쁘게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들이야말로 도색 없이 조립만으로 완성이 가능한 제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었죠. 반다이는 이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 매달 합의 재팬의 지면을 통해 개발 과정을 공개했고 팬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런 심도 있는 피드백이 들어간 제품 개발이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고민의 과정을 통해 95년 4월 설계가 완성되어 금형 제작에 들어갔고, 다음 달인 5월에는 시즈오카 비쇼에서 목업이 공개되었으며 그로부터 또 두 달 뒤인 7월 19일 마침내 마스터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이 발매되었습니다. 합의 재팬을 통해 정보를 접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던 마스터그레이드 건담은 발매 당일 일본 전역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는데, 어린 시절 1차 건프라 붐을 겪었으나 성인이 되면서 건프라를 접었던 올드비들이 이 제품을 통해 다시 건프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라이트 유저부터 하드코어 유저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목표로 만들어진 이 건프라는 건프라에 대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나 뛰어난 품질감과 만족감을 보장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건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마스터그레이드 자쿠의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담 발매로부터 3개월이 지난 10월 샤아 전용기와 양산형 자쿠2가 마스터그레이드로 발매되었습니다. 반다이 합의 사업부의 기시야마 히로미의 인터뷰를 보면 마스터그레이드는 원래 정규 라인업으로 계속 뽑을 생각은 없었고 건담과 자쿠만 발매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처음 나온 이 제품들이 빅히트를 치게 되면서 오랜 기간 건프라 팬들의 사랑을 받는 라인업으로 계속해서 발매될 수가 있었다고 하죠. 또한 신제품 발매가 이어지면서 2000년에는 최초의 마스터그레이드의 일부 부품을 재활용해 업그레이드된 마스터그레이드 건담 1.5가 발매되기도 했는데, 이게 발매된 다음부터 먼저 나왔던 제품을 편의상 1.0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자, 이 마스터그레이드 1.0은 95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년 전에 혁신이었던 제품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 구판의 완전 정겨운 이미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도 아닌 뭔가 어정쩡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능면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구린 제품입니다. 그러나 꼭 이게
아니더라도 90년대 발매되었던 마스터그레이드 초기 건프라들을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의 모든 부분에서 느껴지는 그 시절의 추억을 맛볼 수 있는 제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추억의 맛이 느껴지는 최초의 MG 건프라를 조립해 보도록 합시다. 박스 아트에는 경납고에 서 있는 건담이 뭔가 허접한 3D로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야 뭐 허접하지만 그 시절 사이버 문화의 최전선에 있었던 바로 그 감성이죠. 그리고 박스를 열면 깔끔하게 완성된 제품 사진이 인쇄된 내부 덮개가 들어있고 일러스트를 곁들인 설정글이 포함된 책 형태의 조립 매뉴얼이 들어있는데요. 이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어떤 설정을 참고했는지, 또 설정에 대해 어떤 해석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는 이런 구성의 매뉴얼이 거의 모든 건프라 제품에 보편화되어 있죠. 자, 이번엔 런너를 봅시다. 95년 당시에는 당대 최강의 디테일을 가진 제품이라 할 수 있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훨씬 개선된 제품들이 많이 나온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패널라인이나 엣지가 선명하지 않아서 뭔가 뭉툭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흰색 런너에는 건담과 짐의 공용 런너라는 표기가 있는데요. 근데 분명 인터뷰에 따르면 이 물건을 설계했을 때 짐을 발매할 계획이 없었다고 했는데, 형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아무튼 당시 기준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세밀하게 부품이 분할되어 디테일한 만듦새를 자랑하는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부품 분할이 되다 말아서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마스터그레이드나 RG는커녕 하이그레이드급 제품들도 이거보다는 부품이 많죠. 아무튼 런너에 보면 여기저기에 작은 디테일 파츠가 엄청 많이 붙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이걸 활용한 디테일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따로 들어있는 어깨 앞면 부품들을 보면 데칼로 붙일만한 그림이 이미 인쇄되어 있는데요. 붉은색 페가서스는 파일럿 아무로의 엠블럼이 되겠고, UNT 스페이시는 제품 발매 당시 지구연방 우주군을 말하는 조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 단어 대신 EFSF를 사용하는데 98년 PG 퍼스트 건담을 기준으로 이 설정이 변경되었죠. 자, 다음으로 색은 넣어주지 않았지만 클리어 파츠가 포함되어 있고 연질로 사출된 빔사벨 이펙트 파츠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손잡이는 플라스틱, 이펙트는 연질 클리어로 구성된 빔사벨은 마스터그레이드 1.0에서 최초로 적용된 구성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레임 부분입니다. 해치 오픈 시 드러나는 내부 구조와 관절 등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게 부분도 정직하게 반으로 갈라져서 만들어 놓으면 정중앙에 접합선이 보이는 구식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음으로 보실 런너는 연질로 사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출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사포질로 정리하기도 좋지 않은 데다가 도색하기도 무척 나쁜데, 심지어 손부품의 조형도 아무래도 많이 딸립니다. 당시에는 볼조인트와 폴리캡 사출 기술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뽑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연질로 사출해버린 듯 하고요. 완성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쓰라고 흰색 연질로 사출된 폴리캡도 들어있는데 블레이드 안테나 부품이 여기에 껴있는 게 특이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게 도색이 잘 안되기 때문에 도색할 사람들을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사출된 통짜 안테나 부품이 따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구성품이 또 꽤 많은데, 일단 작은 메쉬망 2개는 가슴 덕트 내부에 들어가는 것인데 막상 조립을 끝내면 배지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스티커와 데칼은 총 4종류나 들어있는데, 일단 요거는 요즘도 건프라에 많이 들어있는 테트론 실이고요. 이건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 드라이 데칼입니다. 95년도에는 무려 드라이 데칼을 넣어준 호화 구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기가 영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선호되는 물건도 아니고 건프라에 들어있는 경우도 거의 없죠. 다음은 약간 두께감이 있는 스티커입니다. 흰색과 파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얇은 프라판을 붙여서 개조를 하듯이 디테일업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접합선을 가리는 용도인데 효과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박 배경에 검은 선이 들어간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여기저기에 있는 덕트 부분에 붙이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성품을 다 봤고요. 이번에는 조립된 부품들을 볼 건데요. 일단 조립을 해준 다음 외장 부분에 패널라인 액센트로 먹선을 넣었고, 스티커와 데칼은 매뉴얼에서 붙이라는 대로 붙여주었습니다만 디테일업용으로 들어있는 추가 부품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머리 부분을 봅시다. 디자인에서 구수함이 느껴지는 예스러운 느낌인데요. 위쪽을 뽑아서 뒤쪽에 끼워주면 뚜껑이 열린 모습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이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정수리에 달린 메인 카메라와 헤드발칸 등 나름대로 설정 고증에 힘을 쓴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상체의 경우는 백팩 껍데기를 벗길 수 있고, kok핏 터치 부분이 위로 열리는 단순한 기믹이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판에 비하면 진일 보안 수준의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에 비하면 뭔가 좀 단순해 보이고요. 또 목관절이나 어깨 관절부에는 아무런 가동 기믹이 없기 때문에 정체적인 가동성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분 두께감이 있는 파란 스티커를 활용해 디테일업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의외로 이질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질감이 너무 없어서 디테일업이라고 붙여준 티가 너무 안 난다는 문제가 있네요. 또 상체 내부에는 코어 파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데 이걸 대신하는 코어 블럭 부품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어 블럭 내부에는 아무로의 피규어도 앉혀줄 수 있고요. 이거 말고 코어 파이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요거를 안에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요즘 제품들처럼 완전 변형되는 것은 아니고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꼬리날개 부품을 살짝씩으로 선택해줘야 합니다. 딱히 디테일이나 기믹이 좋은 것도 아니고 랜딩 기어도 연질로 사출되어 있어서 좀 시무룩하지만 95년도에는 이게 되긴 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제품이었죠. 자, 다음으로 팔입니다. 팔 부분에도 해치 오픈 기믹이 들어가 있어서 내부 프레임 노출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가동부도 아닌데 유압 실린더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깨 부분이 회전하는 대신 팔꿈치 위쪽에 회전 기믹이 들어가 있는 요즘 제품에선 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이 들어가 있음에도 가동 범위가 90도가량 굽혀지는 게 한계입니다. 손 부품은 양쪽 각각 3종류가 들어있는데 꽉진 손과 편손은 당시 기준으로는 좋은 퀄리티이긴 했지만 연질이라서 부품을 다듬기가 어렵고 가동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형인지라 가동 부위가 적고 조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긴 손 부품을 오랜만에 만져보니까 어쩐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고 좀 좋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반입니다. 프론트와 사이드 스커트가 각각 따로 가동이 되고 안쪽에도 나름대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치 오픈 기믹은 없는데 옆쪽에 뚫려있는 구멍에 빔라이프를 걸어줄 수 있는 특이한 설계를 가지고 있고 뒤쪽은 장갑을 열어서 조인트를 뽑아 고정한 다음 바주카를 거치해줄 수 있는 기믹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휴대용 무기를 걸어놓자고 외부 장갑을 탈거하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한 설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다음은 다리입니다. 고관절 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않은 그 시절 건프라의 모습 그대로에 무릎 부분도 팔과 마찬가지로 이중 관절이 들어가 있음에도 90도 정도 굽혀지는 게 한계인데다가 굽혔을 때 무릎 관절이 사라지는 듯 뭔가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 해치가 오픈되어 내부 프레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발등 커버 내부에는 유압 실린더가 조형되어 있는데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야 뭐 옛날 제품이니까 그렇다 치고 또 상품 개발 당시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조형이었겠지만 지금 보면 이 조형이 세미 모노코크 프레임에 어울리는 디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리 부분에 몇몇 접합선을 가리는 용도로 두께감이 있는 스티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효과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무장으로는 빔라이플과 바주카 그리고 실드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빔라이플은 조준경 부분과 보조 손잡이가 회전 가동이 되고 뒤쪽에 달린 조인트를 뽑아서 사이드 스커트에 걸어줄 수 있습니다. 바주카는 뒤쪽에 있으나 마나한 가동부가 하나 들어가 있고 정작 손잡이 부분은 가동되질 않는데 그래서 자연스러운 자세로 손에 쥐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드는 모양만 보면 뭐 나름대로 괜찮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이걸 끼우는 방식에 있습니다. 연질로 사출된 손잡이 부품을 적당한 조인트에 꽂아주고 가동손의 악력으로만 그냥 쥐고 있어야 하고 요즘 제품에는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팔에 고정하는 부품 같은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방패를 그냥 똑바로 들고 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실드 외에 다른 무기들도 가동손의 악력으로 그냥 잡고 있어야 하는 건 똑같긴 한데 방패는 크기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똑바로 드는 게 더 어렵네요. 자, 아무튼 각부를 전부 합쳐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뭐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구수한 매력이 있긴 있는 제품인데요. 다만 요즘 제품에 비하면 가동성이 매우 나쁜데다가 구식 연질 부품이 사용된 관절 강도도 무척 나빠서 심지어 조립 직후에도 얘가 덜렁덜렁거리기 때문에 포징을 취하기에는 좀 어렵겠고 그냥 뚜껑이나 열어놓고 차렷 자세로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발매 당시에는 구판부터 발전된 여러 기술 시험을 거쳐 올드 팬들을 위해 만들어진 초고급 범프라였고 최초의 마스터 그레이드라는 나름의 상징성도 가진 제품이긴 하지만 솔직히 퀄리티로만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구입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이제 와서 굳이 구입한다면 아마도 이것 빼고 마스터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을 이미 전부 다 모아서 컬렉션의 활용 정점을 찍기 위한 경우뿐일 것 같네요. 뭐 저야 워낙 이런 거 다루는 유튜버니까 저한테는 가치가 있는 친구긴 하지만요. 자, 아무튼 오늘은 구판 이후 마스터 그레이드 발매에 이르기까지 건프라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 그레이드 퍼스트 1.0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영상을 봐주신 우리 형제님들 모두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